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목에도 보톡스를 맞고 있답니다. 작았던 보톡스를 한창 맞았을 때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거든요. 이마 잘못 맞으면 눈썹 고리가 확 올라가면서 사무라이 눈썹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옷자로 처진 입술이 이 입꼬리 내린근에도 꼭 맞거든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보톡스 특집입니다. 박수! 왜냐면 제가 보톡스를 진짜 한두 군데 맞는 게 아니라 온갖 군데 다 맞으면서 이 얼굴의 노화를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주름 보톡스입니다. 보통 미간, 이마, 눈가, 눈밑 이렇게 네 군데 맞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주름이라는 게 표정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피부가 계속 접히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태아 보세요.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하잖아요. 피부 탄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피부가 접혀도 접힌 게 뭐야? 바로 다 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대 후반부터 이 피부 속 콜라겐이 팍팍 줄어들고 얼굴의 근육도 약해지고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엄청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 접힌 자국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유발하는 표정 근육에 소량의 보톡스를 주입하면 이 표정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우리가 쓰질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깊어지는 걸 많이 막아줄 수 있고요. 깊은 주름은 물론 많이 어렵지만 아주 얕은 주름은 웬만하면 보톡스로 다 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28살 때부터 제 얼굴에 표정 주름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마치 보험처럼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맞았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제 친구들이 30대가 넘어가면서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름이 생겼잖아요. 완벽하게 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필러 넣고 뭐 리프팅 레이저 맞고 하는데 돈이 엄청 깨지죠.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라둥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주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보톡스를 좀 꾸준히 맞아두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뭐 자갈턱이나 콧장 등 이런 데 주름이 또 추가로 생기면 그 부위들도 같이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 시술 경험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지 특히 이마 있죠. 이마 잘못 맞으면 눈썹 고리가 확 올라가면서 사무라이 눈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마 맞을 때 보통 이마 근육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은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쪽은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너무 많은 양을 놓으면 눈썹을 아래로 내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눈썹이 위로 쫙 올라가면서 사무라이 눈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로 눈 뜨시는 분들 있죠? 이마 근육이 더워라. 잠깐 덮고 할게요. 이마 근육이 약해지면서 눈뜨림이 같이 약해지니까 눈이 처진다거나 약간 개슴츠레 떠지면서 눈이 작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를 맞을 때 아래쪽에는 진짜 조금만 맞고요. 위쪽에 주로 많이 맞거든요. 그리고 눈밑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눈 아래쪽 근육이 너무 약해지면 얘가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눈밑이 움푹 꺼지거나 애교살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효과를 좀 덜 보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눈 밑에서도 좀 밑쪽에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을 나눈 후에 시술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름은 모공이랑 똑같이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보톡스를 맨날 맞아도 주름과 이 모공을 가속화시키는 근본 원인인 이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드는 걸 막지 못하면 무조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자외선과 피부 열 때문에 피부 속 콜라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보톡스랑 비싼 화장품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자외선과 피부 열 때문에 피부 탄력이 계속 무너지면서 주름이 엄청 생기고 모공도 엄청 커지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돼요. 하지만 저같이 피부가 민감하고 여드름이 잘 나시는 분들은 이 선크림 피부에 지약인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진짜로 이 피부 트러블 걱정 없이 너무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 있거든요. 바로 비플레인 녹두 라인에서 나온 쿨링 수분 선크림인데, 제가 피부에 붉은기가 좀 있잖아요. 이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너무 시원해져서 지금같이 피부 뒤집어지기 좋은 환절기에 쓰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선크림 바를 때마다 놀라는 게 진짜 지금도 피부가 엄청 시원해져요. 그 아이스 녹두라는 성분 때문에 피부가 엄청 시원해지거든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신기하다 진짜.
왜냐면 여기에 피부 열감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정말 좋은 아이스 녹두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임상 테스트 결과 이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 온도가 10도 이상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유기자차라서 클렌징도 너무 잘 되고요. 논 코모도제닉 인증까지 받아서 트러블이 진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감도 정말 장난 아니라서 모공에 끼이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이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 피부 들뜸, 각질 부각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선크림을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괜찮은 선크림 찾고 계신 분들은 11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1+1 기획 세트로 정말 괜찮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유튜브 쇼핑 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름 보톡스를 맞을 때 입꼬리 내린근이라고 입꼬리 양쪽 끝에서 시작해서 하악골 방향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이름 그대로 입꼬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꼬리 내린근에도 꼭 맞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래로 엄청 처진 입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시옷자로 처진 입술이 제 외모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필러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 필러는 우리 피부 조직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뭐 지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후기만 봐도 그 입술 필러만 맞으면 뭔가 말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입술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냥 무표정일 때도 입술만 하고 튀어나와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진 입꼬리는 보톡스로 맞고 있고요. 입술에는 리쥬란을 맞아서 물론 필러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보지만 내가 가진 얼굴 안에서 좀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입술 모양과 볼륨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톡스 하면 보통 이 자가토 보톡스를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20대 때 딱 4번 맞아봤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저작근에 이걸 맞는 건데 이 저작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힘이 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저작근의 볼륨이 확 줄어드니까 하고 이 광대밑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땅콩형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작근 위를 덮고 있는 피부란 피하지방층 입장에서는 나를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축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느 날부터 촬영을 하고 영상을 확인할 때마다 턱은 분명히 얄쌍해져서 V라인은 됐어. 근데 얼굴이 이상하게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사가토 보톡스를 안 맞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턱이 다시 발달하니까 날렵한 턱선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이 훨씬 생기가 있어 보이고 귀티도 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가토 보톡스를 한창 맞았을 때는 얼굴이 약간 빈티가 나고 어딘가 모르게 나이가 좀 들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니까 턱이 두툼해지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어려 보이고 기티나 보이는 게 짱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을 봐도 이 얼굴 하관이 꺼지면서 심부볼이나 불독살이 생길 위험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양악이나 윤곽수술도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얼짱으로 유명하셨던 하나는 송이님도 이 윤곽수술 부작용 때문에 볼펜이 너무 심해지고 근육 처짐도 많이 심해져서 최근에 거상까지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영상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120세 시대잖아요. 잠깐 20, 30대 때만 예쁘고 남은 90년을 못생기게 사는 것보다 살짝 턱 라인이 두툼하더라도 나중에 얼굴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게 100배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턱은 정말 보톡스고 윤곽주사고 수술이고 아예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름 보톡스랑 입꼬리만 맞는 거냐? 아니죠. 저는 요즘 목에도 보톡스를 맞고 있답니다. 물론 아직 한 번밖에 안 맞아봤는데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블로그도 운영하고 쇼핑몰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10년이 넘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핸드폰을 보면서 목이 계속 앞으로 접히니까 목주름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주름은 한 번 생기면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고개를 돌리고 숙이고 하면서 계속 주름이 접히니까 한 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도 않고요. 이 주베렉이나 필러를 맞아도 워낙 목이 얼굴에 비해 피부가 많이 얇다 보니 이 뭉침이나 결절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계속 괄사나 스트레칭 위주로만 관리를 했었는데 한계가 있더군요. 그런데 물 넣는 건 일단 무서워서 스킨 보톡스를 목에 한번 맞아봤는데 솔직히 완전 깊은 주름에는 큰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잔주름들이
엄청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기는 추가적인 주름은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목스킨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두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세로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정말 좋대요. 왜냐면 세로 주름이 아래로 처지는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특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단 한 단 목주름에 놓는 거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5분 동안 주사를 한 100방을 연달아 맞거든요. 와, 바치크림 발라도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목이 특수 부위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 가격이 정말 비싸요. 그래도 앞으로 주름이 더 깊어지고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목도 같이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를 정말 다양한 부위에 맞으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금 값이 비싸도 순도가 높은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를 맡고 있는데, 제오민은 비싸도 너무 비싸서 보통 국산 코어톡스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꼭 한 번에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간, 이마, 눈가, 눈밑, 목, 입꼬리, 내린근까지 한 번에 다 맞고 와요. 그래서 보톡스 맞는 날은 진짜 주사를 한 150방은 맞아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맞는 이유가 여러 부위를 동시에 맞고 아예 3개월 이상 완전히 쉬는 게 여기 조금 맞고 한 달 뒤에 저기 조금 맞고 2달 뒤에 또 다른 데 맞고 하는 것보다 내성이 생기는 위험이 훨씬 준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이 보톡스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외부 침입 물질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항체가 보톡스가 몸에 작용하는 걸 막아서 내성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자주 맞을수록, 그리고 용량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맞을수록 항체를 만들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뭐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런 데 제가 보톡스를 절대 안 맞는 이유가, 몸에 있는 근육은 얼굴에 있는 근육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얼굴이랑 비교도 안 되게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는 바디에는 보톡스를 맞을 생각이 절대 없고 대신 스트레칭, 과일사, 폼롤러 이런 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보톡스 빨이 안 맞는 얼굴이 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이 워낙 보톡스가 대중화된 시술이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보톡스의 뭐 부작용과 장기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서 똑똑하게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